여러분, 한정되고 제한된 환경에서 고통받고 계신가요? 우리가 처해 있는 부족한 컴퓨팅 환경에서도 기존에는 써볼 생각도 못했던 큰 모델을 컴프레스드해서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 3분의 1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LLM을 연구하고 있는 이승휘라고 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LLM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특히 도메인 어댑션, 에피션시라는 주제로 LLM을 깊게 연구해 왔습니다. 과거에 저는 PEFT 라이브러리의 컨트리뷰터로서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큰 기여를 했고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오픈 LLM 리더 모드에서 최초로 미스트럴 아키텍처가 아닌 달인 아키텍처의 MOE 방법론을 적용해서 1위도 달성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픈코어 LLM 리더보드에서도 가장 오랜 기간 1위를 유지한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실제 기업이나 환경에서 도메인 어댑션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자원이 활용되게 됩니다. 신테틱 데이터 제너레이션 과정에서도 그렇고요.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파인 튜닝을 적용하는 데에도, 그리고 이 모델을 서빙하는 데에도 정말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파인 튜닝 과정에서 리소스를 쥐어 짜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서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습득해야겠죠? 결국 도메인 스페시픽 모델을 만드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필수적으로 하게 되실 거예요. 저는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에피션시라는 측면에서도 깊게 연구를 진행하는데요. 이제 질문에 대해 가장 좋은 답변을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답변이 바로 퀀타이제이션입니다. 그럼 퀀타이제이션이 뭘까요? 지금 당장 3분의 1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LM을 개발하고 배포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리소스 소모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기술 중 하나가 바로 퀀타이제이션입니다. 퀀타이제이션은요, 기존의 모델이 가지고 있던 하이 프리시전, 즉 모델의 파라미터가 하이 프리시전으로 표현되었을 때 이걸 더 적은 로우 프리시전으로 표현해 주는 것을 의미한데요. 결국 우리가 이제 FP32 혹은 BF16, FP16과 같이 높은 프리시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밸류 값이 훨씬 더 조밀하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밸류 값이 조밀하게 표현되면 정확도 면이나 성능 면에서 유리할 수 있겠지만 훨씬 이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메모리가 소요되게 돼요. 하지만 이 퀀타이제이션을 적용하게 되면 이것을 어떠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더 적은 프리시전을 표현할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메모리들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LLM과 같은 대규모 모델을 경량화하면서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기법입니다. 그리고 이 퀀타이제이션을 이제 학습에도 활용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방법이 큐로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큐로라는 퀀타이제이션과 로라 방법론을 병합한 방식인데요. 큐로라는 기존에 이제 학습에 활용되거나 파인 튜닝에 활용됐던 풀 파인 튜닝이나 이제 로라와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한 메모리 이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풀 파인 튜닝 같은 것은 모델의 모든 파라미터를 풀어놓고 이것을 학습시키는 데 가장 코스트가 많이 들게 되고요. 로라도 이것보다는 좀 더 에피션시한 방법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트 수가 높게 됨으로써 이것을 표현하는데 값들이 많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큐로라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베이스 모델을 4비트나 8비트 등으로 표현을 해줌으로써 기존에 가지고 있던 리소스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큐로라의 방법론은 당연히 퀀타이제이션입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는 16비트라는 예시가 나왔는데 이제 16비트를 4비트로 이렇게 로우 프리시즌으로 이제 프로젝션 하듯이 이제 값을 조금 편하게 스케일링 하거나 이제 값을 변환시켜서 이렇게 표현해 주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나이브한 퀀타이제이션 방법이긴 한데요. 스케일링 팩터라 해서 값을 스케일링 해주는 값과 제로 포인트, 즉 어떻게 값을 시작할지를 시작점을 정해주게 됩니다. 여기서는 마이너스 1.4111을 이제 제로 포인트를 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의 스케일링 값을 구해서 밸류를 스케일로 나눠서 라운드업 한 다음에 이것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5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마이너스 1.4111이라는 아주 조밀한 값을 5라고 아주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큐로라는 당연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16비트로 표현하던 것을 4비트로 표현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서 로스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인데요. 이 두 가지 그래프를 한번 봐보시겠어요? 이 두 가지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훈련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로스 값이 중간에 튀는 현상들을 많이 발생하거나, 에발로스가 확 튄다는 것은 뭐냐, 중간에 저희들이 모델의 가이드가 잘 되지 않고 이런 퀀타이즈된
즉 값이 너무 적게 리프레젠테이션 되면서 이제 로스 값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혹은 로스가 난이나 0으로 수렴돼서 학습이 안 되는 문제점도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저 역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그 과정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퀀타이즈 방법론에는 이제 학습 도중에 퀀타이즈를 적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반대로 학습 이후에 퀀타이즈를 적용하는 PTQ 방법론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GGUF나 GPTQ, 그 다음에 AWQ와 같은 방법론을 PTQ 방법론을 많이 적용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최종 프로젝트로는 이제 PTQ 방법론의 실습 또한 포함되게 될 거고요. 제가 그리고 있는 최종 프로젝트는 신테틱 데이터 제너레이션뿐만 아니라 이 생성된 데이터를 통해서 큐로라로 파인 튜닝하고 이 모델을 가지고 다양한 PTQ 방법론을 적용해으로써 나만의 도메인 스페시픽 LLM을 효율 및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론을 여러분들 실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정되고 제한된 환경에서 고통받고 계신가요? 우리가 처해 있는 부족한 컴퓨팅 환경에서도 가지고 있는 리소스도 영끌이라고 하죠. 열심히 끌어모으면 기존에는 써볼 생각도 못했던 큰 모델을 컴프레스드해서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강의를 수강하시게 된다면 아무리 척박한 개발 환경에서도 도메인 스페시픽 LLM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럼 강의에서 뵙겠습니다.